인천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인 해광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제 아들은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지적, 뇌병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복 중증 장애아입니다. 제가 이 같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자녀로 둔 많은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많이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 버티고 또 이겨내서 이제는 웃기도 하고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는 엄마들이 워낙 똑똑하고 사회제도도 많이 좋아져서 할 말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제가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께 하고 싶은 말은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지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장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주위 시선들이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다는 걸 느낄 겁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씩 느끼고 보면서 지내니까 잘 알죠. 아이가 어렸을 땐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지만 점점 크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해지고 자기 주장이 뚜렷해지면 엄마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엄마는 조금 강해지고 모질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늘 져주고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건 엄마의 몫이 되니 단호할 때는 마음이 아프지만 단호하게 해서 안 된다는 거는 안 되는 거를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아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엄마가 말하는 소리만 듣고도 상황 파악을 다 합니다. 단지 본인이 하기 싫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 엄마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활치료와 감각학습은 어릴 때 빨리 해주는 것이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아들은 돌 전에 장애 판정을 받고 7개월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재활치료와 감각학습, 언어인지 감각통합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 시각만 장애가 있으면 점자를 배우고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제 아들은 그러지 못하고 일상생활조차 혼자 할 수 없는 게 많아서 모든 것을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지금은 일상생활 용어는 60에서 70%를 알아듣고 표현도 많이는 아니지만 한두 가지는 합니다. 아들이 다니는 시각장애 학교에는 단순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제 아들처럼 여러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시각장애를 갖고 있고 청각장애, 시각장애를, 발달장애, 시각장애를 또는 이 모든 장애를 다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만 장애학교라는 곳을 좋은 시선으로 봐주지 못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장애 학교를 보내는 것에 고민을 많이 하는 엄마들을 치료실에서 많이 만나는데 장애 학교를 보내는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길 바란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경증 장애가 있다면 충분히 보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를 완만히 하기가 쉽지 않기에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학교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부모의 욕심이 아닌 아이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 아이뿐만 아니라 비장애 형제, 자매가 있을 경우 비장애 아이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줘야 합니다. 표현을 안 하고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기에 수시로 비장애 자녀에게도 장애 아이에게 준 것과 똑같은 사랑을 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아. 지금까지 뭐 잘 지내고 있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비장애 아이는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엄마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마음속에 묻어두고 지내다가 사춘기가 되면 화산 터지듯이 터져버립니다. 빠르면 사춘기에 터지고 늦으면 군대나 대학에 가서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장애 자녀에게도 특별한 관심과 또 필요하면 심리치료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 아이를 형제 자매로 두고 있는 비장애 아이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을 안 해도 자신의 오빠, 언니, 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이에게 넌 건강하니까 엄마 아빠 죽고 나면 오빠 언니를 동생을 책임져야 해. 또는 오빠 언니 동생 몫까지 잘 해야 해. 라는 말로 힘들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의식 중에 말로나 행동으로 비장애아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 않는지 깊게 생각하시고 많은 대화를 통해 비장애아이의 마음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애아이와 비장애아이를 17년 넘게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이제 장애아이를 낳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엄마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두서없이 말했습니다. 아픈 아이를 같이 키우는 엄마로서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힘들지만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잘 이기고 지내온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되새기며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서로 아픔을 또는 힘듦을, 기쁨을, 감사함을 이야기하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는 엄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건강한 생각을 하면 아이도 건강하고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엄마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우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 부모회 감사를 맡고 있는 안인자라고 합니다. 부모회에서 장애인 부모 대상 교육 자료를 만들어 청각장애 영역의 교육 촬영을 의뢰를 받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특별히 잘 키운 것도 아닌데 부모님들께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자녀를 둔 부모로서 경험담을 이야기해주면 된다고 부모회에서 힘을 주셔서 용기를 냈습니다. 부모님들과 편하게 수다를 떤다고 생각하며 제 아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아들은 벌써 부록의 나이에 가까운 38살로 청각장애 2급의 청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 특수학교를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한국재활복지대학 생활환경디자인과를 졸업했습니다. 위에 누나가 있고 4.1kg의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로 태어난 저희 아들은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돌이 지나 14개월에 급성 바이러스성 내막염에 걸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다행히 4개월 만에 병원을 퇴원했지만 제대로 앉지도 못했고 이상하게 소리에 반응이 없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건강이 회복되면 청력도 좋아질 것이라는 말을 믿고 온갖 처방을 다 해보았지만 아이의 청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죽은 청신경은 되살릴 수 없다는 걸 의사 선생님도 저도 몰랐습니다.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한 순간적인 실수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청각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하듯이 저 역시 자책과 후회와 울분과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6살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청각장애가 무엇인지, 장애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특수교육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언어치료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점차 찾아가며 아이와 저희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소리가 없는 캄캄해진 세상에 당황했는지 병원 퇴원 후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해 잘 앉지도 못하고 산만해지면서 전과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점점 커가면서 자폐 성향을 보이고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지적 능력은 뛰어나 학습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특이한 생각과 행동으로 학교 생활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학교를 포기할 수 없어 제가 선생님들과 소통하며 학부모 회장 등으로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이는 한국재활복지대학 2년제 과정을 거쳐 졸업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시 청각장애인 복지관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직업훈련도 거치면서 사회 통합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취업을 했지만 번번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학령기의 구화교육은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는 아이와 전혀 수화를 모르는 건청인들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고, 또 아이의 자폐 성향의 행동은 주위 사람들과 적응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아이 역시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직장 생활에 대한 오해와 불신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같이 부모회에서 활동하는 아이 후배 엄마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우리끼리 아이들을 데리고 창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또 그런 동료 가족의 누룽지 사업을 벤치마킹하기로 하고 협조를 얻었습니다. 두 집에서 약간의 투자금을 내고 조그만 공간을 마련하고 기계를 들여놓고 좋은 쌀 누룽지 깜밥이라는 상호를 만들어 아이들을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두 아들은 뜨거운 틀에 현미밥을 넣고 눌러 맛있는 누룽지를 만들고, 두 엄마는 홍보, 판매와 잡무를 담당합니다. 네 명이 늘 함께 일하고 밥 먹고 의지하면서 플리마켓 등으로 판매를 다니며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 깜밥의 이야기를 듣고 몇 군데 언론에서 취재를 오기도 했습니다. 계기로 아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행복하고, 엄마들이 곁에 있어 안심되고, 주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 즐거워합니다. 때로는 판매가 부진하여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보수를 가져갈 때도 있지만,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벌써 창업한 지 3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대로 만족합니다. 그동안 건청인들 속에서 건청인들과 함께 일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사회 통합이며 장애를 극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아이를 밖으로 내몰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말하는 사회 통합이 아이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는 지금의 아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0여 년 전 저와 아이가 청각장애라는 단어와 마주했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주위의 장애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장애를 일찍 발견하고 진단해서 성능 좋은 보청기나 인공와우 수술 등으로 청력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또 수준 높은 언어치료 등 다양한 치료 교육을 바우처 등으로 지원받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각장애인 아이들이 일반 학교로 통합해서 어릴 때부터 사회적 적응 훈련을 자연스럽게 하고 구화 능력도 키웁니다. 이렇게 특수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정부의 교육적, 제도적 지원이 좋아진 만큼 훌륭하게 자라고 있는 청각장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주위를 둘러보면 일반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하고 졸업해서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취업한 청각장애인들이 곳곳에서 건청인들에게 뒤지지 않는 능력을 발휘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훌륭한 청각장애인을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의 장애인 환경과 정책이 자리 잡기까지는 우리 선배 부모님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불모지와 같았던 1980년대 몇몇 부모님들이 모여 우리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한국장애인 부모회를 만들었습니다. 장애가 부끄럽다고 꽁꽁 숨겨놓았던 자식들을 세상에 내놓으며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최초로 부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을 호소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 부모회가 밑거름이 되었으며 부모들이 모여 장애 당사자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청각장애인 부모회 역시 턱없이 비싼 보청기 가격을 현실화해달라고 대정부 서명 운동을 했고 인공와우 수술을 의료보험에 적용해달라며 보건복지부 등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래는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수호법으로 합법화하는데 여러 청각장애 단체들과 함께하여 수화를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언어로서 법적인 인정을 받는 데 일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화는 청각장애인의 언어입니다. 학령기에는 대부분의 부모님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구화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게 되고 농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수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국어보다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한 것처럼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로 말하고 보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로 대화하는 사람을 만나면 쉽게 믿고 신뢰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진정한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자 하면 수화를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수화로 대화하면 훨씬 친밀하고 좋은 교감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들의 머리에 희끗희끗 흰머리가 하나씩 생깁니다. 가끔 한두 개의 새치를 뽑아주며 앞으로 아이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보다 하루 더 살게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장애 아이 없는 세상에서 한 달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의 아들이 고맙습니다. 힘든 장애라는 굴레를 씌워버린 부모를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고 건강하게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도록 아들과 함께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널어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희 이야기가 부모님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지 대표부회장 강복희입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읽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엄마와 아이의 정서에 많은 도움을 주죠. 우리도 현장에서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일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지만 잠시 둘러보며 쉬어가는 시간처럼 이야기가 풀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를 낳고 그 기쁨의 전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이를 만지고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마음에 그려지는 퀘스천 마크는 아마 오랫동안 엄마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로 꼬리를 물고 가족을 당황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3가지만 말하고자 합니다. 나를 위한 희망은 버려라. 또 어머니 스스로 장애라는 울타리를 만들지 마라.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천천히 가라. 처음 아이를 안아보고 다른 아이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며 아닐까를 반복하고 애써 외면하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외적으로 장애가 드러나는 뇌병변 장애인들은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바깥 세상과 단절되기도 합니다. 초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아이들을 위해 엄마는 아이를 위해 병원을 돌면서 내가 이렇게 나의 아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보다 큰 의심이 항상 마음속에 깔려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계획 안에 있는 더 좋은 미래를 기다리며 오늘을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품 안에서 오직 치료와 틀에 짜인 교육으로 그 아이들의 진정한 미래를 좁은 터널과 가시밭길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가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성장이란 오직 내 아이의 상황을 기준으로 그보다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옆집에 사는 비장의 친구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엄마를 위한 희망은 버려야 됩니다. 아이들은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가 똑같이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툭하면 울고 한 번 울면 심지어게 오래 울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달래도 안 되자 엄마는 얘가 고집이 세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는 일이 생기면 또 시작했네 라고 직접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엄마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냥 심술로 우는 게 아니고 아무런 외적인 변화 없이 몸에 통증이 발생하여 통증 때문에 울었다는 것을요. 아이의 마음을 미처 읽지 못했던 것이죠. 성장하면서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통증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각 성장 단계에서 오는 아이들의 심적 변화와 갈등을 가족들이 미처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장애 청소년들의 성장 단계는 일찍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지만 장애 자녀는 외적인 치료에 치중하다 미처 준비도 못한 채 소홀히 넘어가게 됩니다.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을 천사와 비교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하늘의 천사가 아니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다른 청소년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남들과 다르게 겪고 있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사라는 모자를 씌워 스스로의 욕구와 감정을 잠재우라고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해줄게. 무심히 던지는 너는 할 수 없다는 말에 아이들은 상처받고 안쓰러운 마음에 내가 이렇게 나아서 미안하다는 마음이 전해지면 아이들에게는 바꿔서 꺼내지 못하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어머니 스스로 장애라는 울타리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의 유년기부터 성인이 되어 노년기를 향할 때까지 말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다양한 소통과 이해는 장애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예전과 비교하면 장애인 복지가 결코 퇴보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회 시스템이나 의료 수준, 또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등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 무엇보다 장애인을 키우는 엄마, 그리고 그 가족들의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장애인 가족은 집안을 수치고 또 받아들여서도 안 되던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가정이 마음을 열고 장애와 힘겹게 싸우는 자녀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면 장애와 싸우는 것은 누구일까요? 매일 눈물을 흘리는 엄마, 표현하지 못하고 뒤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빠, 손자보다 자식이 힘든 게 마음 아픈 조부모님, 누가 가정이 힘들까요? 바로 여러분의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기다림과 인내를 두툼하게 깔고 긴 시간을 아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절대 혼자여서는 안 됩니다. 장애 자녀를 위해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장애 자녀의 마음과 또 비장애 자녀,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마음도 함께 헤아리며 아주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한 동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 누구도 포기할 수 없고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 아이를 지키고자 가시울타리를 만들지는 마세요. 오늘이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합니다. 누구하고도 웃으며 지낼 수 있는 편안한 느티나무를 가꾸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장애인 가족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 부모회 회장 고선순입니다. 저는 40년 전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맞이하였을 때의 그 기억이 여전히 또렷합니다. 장애 자녀의 엄마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세월은 말로써 헤아릴 수 없는 시간들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40년 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하나 하며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여러 곳에 문의도 해보고 아이를 데리고 치료실 같은 곳도 가봤습니다. 처음에는 나아질 것이란 기대에 차서 열심히 아이를 데리고 다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혀버린 채 치료비를 허비하고 나서야 장애는 치료하면 고쳐지는 질병이 아닌 아이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옆에서 함께 이겨내야 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는 그만큼 인내하며 기다려 주어야 하고 엄마인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늦게 알아 가족 간의 상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손잡고 힘차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은아, 너로 인해 얻은 기쁨이 너무 큰 것을 이제야 알았구나. 조개가 많은 진액을 빼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가족도 장애에 대한 이해도 정보도 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값진 너의 모습을 알게 되었어. 내 진주 같은 아들, 나를 우리 모두를 성장시켜 주어 많이 고맙고 사랑해 라고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장애 자녀들을 처음 만났을 때 부모로서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삶 속에서 많은 변화들을 느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보내온 시간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어떠신가요? 장애는 더 이상 가족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말로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진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장애 가족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의 특성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곳저곳 병원과 치료센터 등을 전전긍긍하며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며 자녀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치료 교육에 우리 가족의 교육관과 방향성이 우선적으로 세워져 있을 때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서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교육적 중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무엇보다 핵심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포함해서 증진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장애 자녀를 맞이하고 경험했던 선배들과 함께 공감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의 부모 단체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는 가족들이 이용하던 장애인 복지 시설들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이유로 문을 닫았고 가족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가족만의 돌봄 속에 갇혀 가족들의 생활 패턴과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기치 못한 재난이라고 표현하지만 5년 전 메르스 때도 진통을 겪으며 개성과 감염병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했으나 그 기대는 기대일 뿐이었습니다. 지역의 많은 장애 자녀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내일이 지금보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부모 단체들은 다양한 가족 지원 방법과 지역사회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동료 상담으로 힘들 때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부모회의 구성원이 되어 권리와 책임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때로는 함께 목소리를 더해 주세요. 오늘날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취약성과 차별이 만연함을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재난위기 상황에 취약한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 접근과 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우리 사회가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한없이 부족함을 더욱더 체감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자녀와 가족들이 장애로 인해 여러 각종 위험한 상황들 속에서 기본적인 생명과 건강권에 대해서 우선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하고 지금이 그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목소리일 뿐이지만 우리 가족들이 하나로 뭉치며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한국장애인 부모회가 지난 35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듯이 회원님 이하 발달장애인 가족 여러분들의 힘을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엄마로서 한국장애인 부모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우리 장애 자녀들이 이 사회 안에서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가족 복지 국가를 이룩하는 그날까지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